쉽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삼각 함수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랑 넓이. 오늘 딱 보자. 그 사인 법칙. 해보죠. 사인 법칙은 무엇인가? 어떠한 삼각형과 그 외접원 해야 될까? 해. 그 발전 예제 5번이 뭐 다른 얘기는 아닌데 하자.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2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도 여러분 판별식 가지고 풀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 것도 판별식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에서 부등식의 범위가 하나 나온다. 부등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에서 x의 근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세타에 대한 범위를 구하시오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 이상이다가 돼야겠죠. 판별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네.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이것이 x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요거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곱하기 c니까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 판별식이네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2 코사인 세타로 묶으면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뭐 얘나 둘 중에 양수나 음수로 확정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냥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범위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그러니까 이 범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풀이하는 건 앞에 문제와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만 이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부등식 하나를 끌어오겠다. 뭐 그런 거였고요. 그치? 근데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니까 요만큼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고요. 2분의 1 되는 값은 3분의 파이고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 아니지. 여기가 파이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지. 지금 사인 얘기가 아니라 코사인 얘기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였다고? 아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면은 얼마 했거든요. 2분의 1이면 얼마지? 3분의 파이인가? 3분의 파이? 그럼 꼭대기에서 2분의 파이니까 여기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그래서 요거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 사이가 되겠네. 여기. 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 사이가 되겠네요. 세타죠. x가 아니라 세타. 요 사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고 이걸 얻어내기 위해 부등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판별식이라는 과정 하나가 더해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다음은 2번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예제만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번에는 모든 실수에서 어떠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기 위한 절대부등식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즉 a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개를 봐야겠지.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보다 크다고요. 그냥 부등식이다라고 하면은 A가 0일 때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뭐. 근데 얘는 이제 부등식이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자. x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x 플러스 2 사인 세타. 근데 얘는 여기 앞에 계수 없으니까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지만 이거 그냥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줘야 돼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로 블록한 건 확정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면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겠고, 결국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반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로 묶으면 사인 세타 빼기 2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좀 차이가 있죠. 사인 세타 빼기 2는 무조건 음수죠. 얘는 최대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곱해서 무조건 음수, 이건 0도 되면 안 되고, 곱해서 무조건 음수란 얘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볼 게 없고요. 사인 세타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읍시다. 근데 사인 세타를 2파이까지 그릴 거고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 따라서 세타가 2분의 파이, 이제 파이죠. 네, 0부터 파이까지 이런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다. 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가볼게요. 사인 법칙은 무슨 내용이냐? 사인 법칙은 어떠한 원의 외접원과 그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주보는 또 가게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이것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하여 사인 A분의 A 이거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 라고 하는 값은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인 A분의 A의 비율이랑 사인 B분의 B의 비율이랑 사인 C분의 C의 비율이 모두 똑같고, 그것이 정확하게 항상 무엇으로 똑같냐면 외접원의 지름으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보기 편한 게 이 직각삼각형일 때 보기가 꽤나 편하겠다 이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A다. 여기 B고 여기 B다. 여기 C고 여기 C고 여기 C다. C 이렇게. 그래서 사인 A 분의 A 만 예를 들자면 얘는 90도고요. A는 정확하게 2R이죠.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90 분의 2R. 그래서 사인 A분의 A가 2R이구나. 네. 90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뭐 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얘가 90이면 뭐 30, 60 같은 걸로 확인하시는 게 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인 60분의 B, 사인 30분의 C, 사인 90분의 A 다 같잖아요. 지금 어차피 얘는 1대 루트 3이니까. 그러면은 사인 90분의 2나 사인 60분의 루트 3이나 사인 30분의 1이나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3이니까 이것도 2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것도 2고, 1이니까 1분의 2니까 이것도 2고, 이것이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 이것이 사인 법칙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90도짜리 하나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A 대 B 대 C의 비율이랑, 자, 얘도 2R이고, 아무튼 어떤 K란 값이고, 얘도 K란 값이고, 얘도 K란 값이면, A는 2R sin A가 될 거고, B는 2R sin B가 되겠죠. 그리고 C는 2R sin C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삼각형에서 그 세 변 길이의 비율 A 대 B 대 C는 등식이니까 A는 정확하게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어떤 자연수는 아니더라도 어떤 수의 값이잖아요. A 대 B 대 C의 비율은 2R, 2R, 2R은 공통인 수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다. A 대 B 대 C가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아니고요. 그냥 각도의 절대적인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A, B, C의 비율은 그 각의 사인과 같은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역시 가장 만만한 친구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A, B, C가 있으면 여기는 30도고 여기는 60도고 여기는 90이 있을 거죠. 그래서 A 대 B 대 C는 1대 루트 3대 2야. 근데 이것이 곧 각의 비율이라고 하는 30대 60대 90이라는 비율을 가지는 건 아니죠. 각도의 절대적인 크기와 이 ABC라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30대 60대 90이 아니라 사인 30대 사인 60대 사인 90 즉 1대 루트 3대 2 비율이 사인 30, 사인 60, 사인 90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일단 아시면 됩니다. 얘는 어디서 나오니까 이 기니디 옳은 거 틀린 거에서 일단 나오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그 각의 크기, 그 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아니라고요. A 대 B 대 C는 각의 비율이 아니라 그 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은 누구를 줄 때 나오냐, 변의 길이랑 마주보는 각 같은 걸 줄 때 나오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 변의 길이와 각 그리고 요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 간에 뭐 셋 중에 2개 정도 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522번 여기서 한두 개만 해볼게. 한두 개만. 522번 보면 일단 삼각형은 대충 그려봐. 삼각 대충 한번 그려봐. 90도니까 45도 뭐 요 정도? A가 30도예요. C가 45도예요. A가 30도, C가 45도. 그럼 더해서 75도니까 여기 105도 나오겠구나. 105도. 여기 B구나. 그리고 여기 A가 4가 되는구나. 여기가 B, C의 길이 몰라. C의 길이. 이 정도. 그래서 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A분의 A는 있고요. sin C분의 C, 요 C의 길이를 모르는 거지. 항상 sin A분의 A와 sin C분의 C랑 같은 값을 갖는다. 근데 sin A는 sin 30이니까 sin 30분의 A와 sin C 분의 C 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값이 8이니까 2분의 루트 2 곱해주면 되겠지. 2분의 루트 2 곱하기 8. 따라서 C는 얼마예요? 4루트 2인가요? 4루트 2. 이 정도. 뭐, 여러분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만 할까? 하나만. 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뒤에서 문제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257페이지에서는 그래서 거기 주의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죠? 개념 2. 사인 법칙의 변형. 그래서 변형도 제가 뭐 설명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구조는 sin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모두 그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치한다가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형태고요. 이걸 좀 변형해주면 얘하고 2R하고 같으니까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C, C는 2R, B는 2R 사인 B죠. C는 2R 사인 C.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A 대 B 대 C는 2R 사인 A 대 2R 사인 B 대 2R 사인 C이므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주의! A 대 B 대 C가 각 A 대 각 B 대 각 C의 절대적인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문제가 나오네요. 가요. 자, A는 45도입니다. B는 75도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해서 120도니까 각 C가 60도인 것이 결정났습니다. 따라서 사인 45, 사인 A 대 사인 45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A 분의 A는 나는 지금 C를 구하고 싶은 것이죠. 사인 60 분의 C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해가지고 2루트 3은 2분의 루트 2 C. 그래, 루트 2분의 2.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니까. 2루트 6 아닌가? 2루트 6?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C는 2루트 6입니다. 그리고 사인 A분의 A라는 값 자체가 정확하게 외접원의 지름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루트 2 이렇게 곱해지는 건가? 그래서 R은 루트 2분의 4. 그럼 얼마나 2루트인가? 2루트 2. 루트 2. 그래서 이것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외접원의 반지름. C 값은 2루트 6. 외접원의 반지름은 2루트 2.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산 문제, 등식에서의 계산 문제거든요. 해보자. 자, 523 해보자. 523. 523. 각 C는 120도구나. 120도. A와 B라는 두 점을 이은 선분 AB가 8. 선분 AB는 그럼 각의 이름으로 명명하면 선분 C죠. 선분 C. 이게 8인 거예요. 우리가 각의 이름을, 각이 마주보는 변의 이름을 각의 이름과 같이 지어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선분 BC라는 건 B와 C를 이은 선분이라는 건 BC 말고 남은 A가 보고 있는 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분 BC는 A고, 선분 AC는 B고, 선분 AB는 C고. 선분 AB는 C. 그럼 선분 BC는 A 구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 가지고 구하겠죠? 그래서 나는 선분 BC A라는 친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라는 친구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A는 C의 길이 8 곱하기 사인 A 올라갈 거죠. 사인 A 2분의 루트 2. 자, C는 120도입니다. 즉 사인 120은 사인 60과 같은 값이죠. 그래서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역수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유리화해주니까 3분의 8루트 6. 이것이 선분 A 혹은 선분 BC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냥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왼쪽으로 예제 두 번째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각 C 나와 있어요. 그래서 sin C분의 C는 sin B분의 B와 같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는 2R과 같다. 여기서 이미 알고 있는 게 바로 각도 C와 선분 C의 길이에요. 즉 sin C, sin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선분 C는 6루트 3이죠. 따라서 6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그 역수 루트 3분의 2를 곱해서 12라는 값이 우선 기준이 됐습니다. 따라서 R 값은 이미 6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이 12라는 값은 sin B분의 B와도 같을 건데 여기서 알려져 있는 건 선분 B의 길이가 6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sin B B분의 6이 10이니까 sin B가 2분의 1이겠네요. 2분의 1. 자, 그럼 어떤 삼각형에서 sin 값이 2분의 1이려면 그 각도는 3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B가 30도이냐?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을 꼭 해봐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sin 30은 뭐랑도 똑같아요? sin 30은 sin 150과도 같지. 따라서 B라는 각도가 30도일 수도 있고요. 150도일 수도 있어. 둘 다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C라는 각도가 이미 60도죠. 따라서 150도와 60도를 더해서 180을 초과하니까 B는 150도는 될 수가 없겠다. 따라서 B는 30도가 된다. 그래서 매저번 반지름은 6이고 각도 B는 30도다. 정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24번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C를 구하래? B가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서 구하라는 말이겠죠, 아무래도. 각도 A와 선분의 길이가 나왔구나. 그러므로 sin 30분의 A 즉 4가 나왔습니다. 네, 뭐 왜 저번에 반지를 구하시오 했으면 뭐 2겠지만 그거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sin B분의 B가 4가 돼야 되죠. 여기서 B의 길이가 2 루트 3이죠. 그러므로 sin B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 말이네요.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 sin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까? 2분의 루트 3이 60도일 때 나옵니다. 따라서 각도 B는 60도일 수도 있고요. 120도일 수도 있지요. 둘 다 가능한 각인가 살펴보면 A라는 각이 30도라고 했기 때문에 B는 60도가 돼도 괜찮고 120도일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C 역시 최종적으로는 30, 60일 때 C는 90도가 될 것이고 30, 120일 때 C는 30도가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한 각도 C입니다.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 30도와 90도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형이래요. 변형. 근데 요거는 우리 유리식에서 비례식 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5대 6대 7이라는 말은 A 더하기 B가 5K, B 더하기 C가 6K, C 더하기 A가 7K. 다 더해가지고 18K니까 그걸 반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K. 그러면 A 대 B 대 C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B 더하기 C가 6K니까 A는 3. A 더하기 C가 7K니까 B는 2. A 더하기 B가 5K니까 4. 즉 선분 A 대 B 대 C는 3 대 2 대 4인데 A 대 B 대 C라는 길이의 비율은 정확하게 각도에 대해서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과 일치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시오는 원래는 이거 구하라는 말이었죠. 그냥 말뜻 자체가 세 변의 길이 A 대 B 대 C의 비율을 구하시오라는 말이고요. 자, 이번엔 역으로 각도 A 대 B 대 C가 1대 2 대 3이래. 그럼 선분 A 대 B 대 C도 1대 2 대 3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세 개의 삼각형의 각을 이루는 각 A와 각 B와 각 C가 1대 2 대 3이라면 얘는 절대적인 크기가 나오죠. 다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180도. 그래서 세 개가 몇 도인 거야? 30, 60, 90 나오겠지. 30, 60, 90이 나오게 돼요. 30대, 60도, 90도. 그러면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A 대 B 대 C의 비율은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을 구하시오라는 말이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 즉 1대 루트 3 대 2가 세변 길이의 비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보면 되겠습니까? 28번을 할게요. 28번 각을 가지고 각의 절대적인 크기를 진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각에 대해서 사인의 비율이 세변 길이의 비율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시오. 그러시오. 세 각의 크기의 비율이 1대 1대 4라는 거죠. A, B, C 이렇게. 각도가 1대 1대 4다. 그럼 6개로 나눠 먹으면 되니까 30도씩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30도, 30도, 120도 이렇게 됩니다. 120도. 그래서 A 대 B 대 C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30대, 사인 30대, 사인 120은 사인 60이잖아요. 사인 60. 그 비율을 A 대 B 대 C는 사인 30대, 사인 30대, 사인 60, 즉 1대 1대 루트 3이다. 이것이 A 대 B 대 C의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결정. 예. 그 사인 법칙을 변형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냐? 사인 A분의 A가 혹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2R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A는 2R 사인 A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sin a는 2r분의 a다 라고 변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가 보이면 이렇게 바꾸거나 sin a가 보이면 이렇게 바꾸거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a 곱하기 sin a 이제 써볼게. a 곱하기 sin a는 b 곱하기 sin b 더하기 c 곱하기 sin c가 성립할 때,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sin a분의 a가 2r이니까 여기서 a 대신에 2r sin a라고 쓸까? 만약에 그렇게 써버리면 a 대신에 2r sin a라고 써버리면 sin 제곱 a, 여기는 2r sin 제곱 b, 여기는 2r sin 제곱 c 이렇게 나오니까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으면 각보다는 변을 가지고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a 대신에 2r sin a라고 쓰는 게 아니라 sin a 대신에 2r분의 a라고 써보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sin a 대신에 2r분의 a라고 써버리면 이 부분은 2r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b 곱하기 2r분의 b니까 2r분의 b 제곱이 될 거고, 2r분의 c 제곱이 되면서 이 r이라고 하는 양수를 다 더해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abc 사이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a라는 것이 빗변 내지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러면 532 하나 해볼까? 532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a sin a가 아니라 a sin 제곱 a다 라는 차이가 좀 있네요. 여기 방금 써드린 게 제곱으로만 바뀌어 있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네요. sin a를 2r분의 a로 바꾼다. 그래서 이건 a 곱하기 4r 제곱분의 a 제곱, b 곱하기 4r 제곱분의 b 제곱, c 곱하기 4r 제곱분의 c 제곱. 4r 제곱은 곱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a 세제곱은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다. 이건가? 내가 532 하라고 했나요? 아, 여기에서 이거 없어져야 되지? 이거 없어야 돼. 샥, 이러면 되겠네. 그럼 얘는 뭔 삼각형이에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a 빼기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a와 b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 제곱 AB, B제곱 여기가 0이 될 리는 절대로 없죠. 그러므로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네.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렵지? 533 같은 거 하실 때에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은 파이죠. 모든 삼각형에서 A와 B와 C라는 각의 합은 파이죠. 파이 180이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C라는 각이 나왔다면 그것은 파이 마이너스 B를 뜻하는 거고요. A 플러스 B라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C를 뜻하는 거예요. 즉 B 사인 A 플러스 C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B 각변환하라는 소리고, C 사인 A 플러스 B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C 각변환하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B
파이 마이너스 b니까 사인 일단 b까지 와줄 건데 자 파이 마이너스 b 볼까요? 2, 4분면이니까 그냥 플러스 만들어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c 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인 b를 2r분의 b 쓰기로 했으니까 2r분의 b제곱 2r분의 c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으려면 b와 c가 같은 b 플러스 c가 0일 수는 없으니까요.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아.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야. 따라서 b 플러스 c 또는 b 빼기 c가 0이야. 그러므로 b와 c가 같은 이등변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변환을 응용하는 중요한 문제야. 세 각의 크기 합이 파이니까 두 각을 더한 것이 파이 빼기 나머지 각이다 라고 보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 합이 180이다 보다 A와 B의 합이 90이다가 훨씬 중요해요. 이 두 개가 90. 따라서 A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B와 똑같아요. 그럼 사인 2분의 n파이 꼴이니까 이거 각변환이 들어가면서 코사인 B가 된다 이거지. 근데 2분의 파이 빼기 B니까 1사분면이라서 그대로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인 A는 코사인 B와 같다는 걸 이렇게 얻어내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결론만 보고 쓰는 거고 왜 그런지는 각변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파이다. 혹은 다 더해서 파이다. 요거를 응용을 삼각형에서는 자주 잘 이제 써먹게 된다는 거 533번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실생활의 활용이다. 사실은 이 파트는 그 삼각비로 푸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아요. 삼각비로. 되지 않을까요? 딱 봐봐. 벌써 예제 4번. 이걸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라 말이야. 여긴 60도고요. 여기 75도가 나타났어요. 75도가. 자, A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A와 C는 여기구나. 여긴 60이고. 네. 그러면 A와 C 사이 거리의 B를 구하라는 말이죠.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각을 알면 참 좋겠다. 이 각을 몇 도내면 둘을 더해서 135도니까 여기 45도가 나오게 돼요. 결국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와 같다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게 될 거죠. 그래서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와 같다. 여기서 B를 구하면 됩니다. 자, B는 60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45의 역수니까 루트 2분의 2인가? 2분의 루트 2 역수니까? 루트 2분의 2. 루트 2네요, 그러면 루트 2. 그래서 30 루트 2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중학교 때는 뭐 합니까? 이거 쪼개죠. 쪼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45도. 여기 30도 쪼개가지고. 1대 루트 3대 2다. 여기 60이다. 여기 30이다. 여기 30이다. 여기 30 루트 3이다. 1대 1대 루트 2다. 30 루트 3이니까 30 루트 6이다. 이게 더 빠르지. 그러니까 일반각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쪼개서 구한다거나 이 비율 관계로 푸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요 일반각 나오는 문제에서는 비율 관계로 푸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해보겠다. 뭘 해볼까요? 538을 해보겠다. 이거는 바닥에 깔려있는 삼각형도 있고 세워져 있는 삼각형도 있고요. 538 538
15도. 15도. 이 정도 해야겠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뭘 할 거냐? (45도) (75도) 더하면 얼마지? (120도) 그래서 남은가 (60도) 그러면 사인 60분의 90은 사인 45분의 요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사인 60분의 90은 사인 45도 분의 2요놈. 이것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쪼개도 된다. 쪼개, 빡 쪼개. 그럼 여기 45도로 쪼개졌으니까 얘가 루트 2분의 90 이렇게 되겠죠? 45 루트 2가 되겠지? 얘도 45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친구는 루트 3분의 45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얼마 되는 거야? 15 루트 6인가? 15 루트 6? 15 루트 6? 15 루트 6? 15 루트 6? 맞나? 3분의 45 루트 15 루트 6.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 2배니까 여기가 30 루트 6이네요. 뭐 이렇게 구해보다 되겠어요. 사인 60분의 90은 사인 45분의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 BQ를 구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BQ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30도짜리 또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대 루트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루트 3으로 나눠주면은 30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60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30 루트 2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넘어갈게요. 이번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3학년 때 여러분이 그 ABC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가지고 길이 구하는 문제를 다룬 적은 있어요. 아마 3-2 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A, B 뭐 이런 각도 주고 길이 주고 여기 각도 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길이 구하시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3-2 교재가 있으면 근데 이 각도를 가지고 여기 높이를 구해요. 높이를. 그래서 높이는 삼각비니까 알려진 삼각비에서 뭐 B분의 얘가 사인이 되겠죠. 그럼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다. 60도. 여기 60도. 그리고 여기 요 길이가 뭐 10이다. 뭐 여기 길이가 뭐 예를 들어 뭐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60도를 이용해 가지고 얘분의 얘 그것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7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해주면 되니까 또 여기 있는 값이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7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10에서 2분의 7을 빼가지고 2분의 13이니까 최종적으로 얘랑 얘 피타고라스 써서 x를 구한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화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코사인 법칙은 보통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줄 때 쓰거나 SAX를 줄 때죠.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줄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주면 나머지 변을 알 수가 있고요.
세변의 길이를 주면 특정한 각에서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어요. 자, 코사인 법칙의 유도를 좀 해보면요. 자, 여기서 수선해반을 내려준다 했지.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 길이는 여기 값이 a니까 sin a가 b분의 요 친구죠. 그치? 그래서 이 길이는 b sin a가 돼요. b sin a. sin a라고 써야지. 이해돼요? 2분의 2 하면은 sin a인 거잖아. b분의 b sin a. 그게 sin a가 되면 되잖아요. 2분의 2.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요거분의 요것이 코사인 a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길이는 b 코사인 a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길이는 c라는 길이에서 b 코사인 a를 뺀 거지. 그래서 이 길이는 c 빼기 b 코사인 a라고 써줘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보통은 뭐다? 두 변의 길이를 줬을 때, 그리고 끼인각을 줬을 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봐. b sin a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의 제곱은 a 제곱이 되겠죠. 그 b 제곱 sin 제곱 a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a는 a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b제곱으로 뽑아내면 b제곱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니까 이 둘의 합이 곧 b제곱이 되거든. 결론은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와 같다는 것이에요. a를 구하고 싶으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a의 길이는 b의 길이와 c의 길이 그리고 그 끼인각의 값 a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형태 자체가 외우기가 굉장히 편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냥 완전 제곱식이 생겼거든요. 완전 제곱식이.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든다 생각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sin 끼인각 a. 자, 그럼 b제곱은 나머지 두가 a와 c가 남았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자, c제곱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 유도 과정이 막 뭐 빈칸이나 이런 걸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알기만 하면 되겠다. 헷갈리지 않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b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땐 뭐가 필요하다고? a의 길이와 c의 길이와 끼인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b제곱을 알고 싶으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의 코사인 b.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준다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코사인 법칙의 일반적인 활용이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을 변형해 볼게요. 변형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sin a를 기준으로 정리할 거야. 자, 해볼게. 얘 넘어가고 a제곱 넘어올 거예요. 그럼 2bc sin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sin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 변형된 것이고, 그럼 얘는 뭘 알 수 있겠어요? a, b, c라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특정한 a라는 각에, 아이고 사인이 아니죠, 코사인이죠. 아닙니다. 특정한 a라는 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다. 만약에 그 값이 일반각이라면 a의 크기 자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SSS,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에는 나머지 한 각의 크기, 내가 원하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코사인 B를 알고 싶다.
자, 그럼 얘도 패턴을 봐. A를 알고 싶으면 BC가 주인공이야. BC가 주인공이야. 그럼 B를 알고 싶으면 A와 C가 주인공이야. 이 AC, A제곱, C제곱, 그리고 빼기 B제곱. 이런 형태로. 코사인 C를 알고 싶어. 그럼 AB가 주인공이겠죠? 이 AB,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좀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푸는 걸 많이 풀어봐야 돼요. 푸는 걸. 자, 예제 5번. 뭐가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변 A의 길이와 변 B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치? A의 길이와 B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나머지 변의 길이 C를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가볼게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9 더하기 B제곱 36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18 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 따라서 C제곱은 298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 그러면 36 빼기 9인가요? 27인가 27? C가 루트 27 3루트 3이네. 유me 이 3루트 3이네. 이렇게 나왔네. 그래 놓고 각 B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사인 법칙으로 넘어온 거죠. 자연스럽게 60도와 3루트 3이 나왔으므로 사인 C분의 C가 사인 B분의 B와 같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사인 C 60분의 C 3루트 3은 사인 B 몇 도냐? 사인 B 몰라. 사인 B 분의 B의 길이 알아. 6이야. 이렇게. 그래서 사인 B는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3루트 3분의 3루트 3이야? 1이네 1. 사인 B가 1이네요. 사인 B가 1이려면은 90도. 사인이 1이 나오는 경우는 90도 말고는 없습니다. 삼각형에서는 90도. 그래서 B는 90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같은 문제에 540번을 해볼까요? 540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그 식 자체를 좀 자꾸 써보시면서 일단은 손에 익혀두시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정도만 일반 형태, 변형된 형태, A를 알고 싶으면 B와 C가 주인공, EBC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540번은 C를 구하시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가지고 구하겠죠? 그러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그러면 얼마야? 30인가? 30 곱하기 코사인 얼마? 3분의 2파이예요. 요게 또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시오. 아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값인데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음수구나.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준다. 그러므로 9 더하기 25 더하기 15 49가 되겠네요. 와, C의 길이가 7이었네. 우리가 좀 바쁘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앞에서 배운 걸 또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각변환이 됐든 사인 법칙이 됐든 코사인 법칙이 됐든 이렇게. 그래서 자 541 얘는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을 가지고 코사인 A 대 코사인 B 대 코사인 C를 구할 거냐, 그건 조금 얘는 뭘 해야 돼요?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직접 다 일일이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볼게요. A는 4, B는 5, C는 6. 자, 그럼 코사인 A는 B와 C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야. 2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60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에요. 그래서 60분의 요거 빼면은 얼마냐? 20이니까 45 이렇게 되겠죠? 5인 5, 5, 4, 20, 5, 9, 45. 14분의 9 하나 나왔고요. 14분의 9 맞나? 14분의 9. 5, 이런, 12분의 9지. 그래서 3, 4, 12, 3, 4, 5, 9. 코사인이 4분의 3 나왔다. 자, 코사인 B 가볼게요. 코사인 B. B면 그러면 이제 A와 C가 주인공이야. 2 곱하기 A 곱하기 C 48.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48분의 3, 4, 52 해주니까 27. 3, 1은 3, 3, 6에 18, 3, 9, 27. 안 나눠지죠, 이거? 16분의 9. 다음, 코사인 C. 응?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A를 알고 싶으면 BC가 메인이다, 이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A를 알고 싶으면 BC. 그럼 C를 알고 싶으면 이제 A와 B가 메인인 거야. AB, A제곱, B제곱, 빼기 이제 마지막에 C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2A, B, 40.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40분의 5. 8분의 1. 그래서 코사인 A 대 코사인 B 대 코사인 C를 통분해서 봐야겠죠? 16분의 4, 46, 12. 16분의 9. 16분의 2. 12대 9대 2. 그러니까 이건 계산 연습 문제가 되겠죠.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이 중에 단 하나도 일반각은 없어서 A, B, C의 각을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계산을 딱 맞췄는데 또 우연치 않게 여기 코사인 A처럼 2BC의 B제곱, C제곱, A제곱 했는데 값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A가 뭐 30도다, 150도다 뭐 이런 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각이 아니라면 그냥 코사인의 값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아요. 넘어가볼게요. 넘어가 보시겠네.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뭐 둘이 같이 쓰라는 얘긴데 뭐 앞에서도 이미 코사인 법칙 쓰면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인 법칙을 이미 사용한 바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형식도 하나 보시면 될 건데 보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그냥 A 대 B 대 C잖아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곧 사인 값의 비였으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요. 이것이 7대 8대 9니까 어떠한 삼각형에 대해서 하나가 7이고
하나가 8이고 하나가 9다.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A는 7K, B는 8K, C는 9K를 가지고 코사인 A를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A다. 그러면 BC가 주인공이지.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계산한다. 자, 그런데 B는 8K, C는 9K니까 2 곱하기 8 곱하기 9 하면은 72에 2니까 144K인가요? 144K 제곱이죠. 왜냐면 여기가 8K, 여기가 9K니까 2 곱하기 8 곱하기 9에다가 K제곱. 이렇게. 그래서 144K제곱이고요. B제곱은 64K제곱. C제곱은 81K제곱. 거기서 A제곱을 빼니까 49K제곱을 빼준다. 그러니까 K제곱이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64 더하기 81, 에이, 빼기가 참 귀찮네. 145인가? 145? 145? 50 빼면 95, 하나에 96인가? 96? 그래서 144분의 96인가? 이 약분을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3, 4, 12, 3, 8에 24, 3, 3, 9, 3, 2, 6, 8, 6에 4, 8, 4, 32, 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A는 3분의 2가 나온다. 자, 544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544 544 544 544 544 544 544 544 역시 마찬가지다. 3, 4, 5 3K, 4K, 5K도 어차피 K제곱을 약분해야 되는데 꼭 써야 되나요? 그냥 3, 4, 5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해볼게요. 코사인 B B야? 그럼 A랑 C가 주인공이야.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면은 30 분의 A제곱 9 C제곱 25 빼기 B제곱 16 이렇게 되겠죠? 30분의 그러면은 20분 9 18인가 18 15분의 9 5분의 3 예, 코사인 B 5분의 3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만 변환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544랑 545는 실제로 똑같은 문제죠. 우리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합이 파이 180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B 플러스 C라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A를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A인 것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사인 A와 똑같죠? 그래서 지금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힌트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5대 6대 7인 걸 준 거고요. 곧 변의 길이 A 대 B 대 C가 5대 6대 7인 것을 가지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코사인 C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C니까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계산하겠다.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7, 8, 하.
뭐 보고 좀 하실게요. 이게 마지막 개념이니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결정.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사인 A분의 A가 혹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2R이라서 사인 A를 2R분의 A로 바꿔서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보자고 했잖아요. 사인 A가 딱 등장하는 순간 2R분의 A로 바꿔서 그럼 코사인이 나오면 그건 뭘로 바꿔야겠어요? 코사인이 나오면 할 수 없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왜냐면 어떤 삼각형인지 보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의 관계성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각으로 그냥 각의 크기를 준 것도 아니고 코사인 A라는 걸 주어서는 이게 각 A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각 A와 각 B와 각 C의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코사인 A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사인 A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다 변의 길이로 표현해가지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사인 A는 2 사인 C 곱하기 코사인 B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사인 A 자리는 2R분의 A가 들어갈 거고요. 2 곱하기 사인 C 자리에는 2R분의 C가 들어갈 거고요. 코사인 B 자리에는 B 말고 AC가 주인공인 거지.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R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일단 이거 정리할게. 양변에 2R. 그 다음에 얘는 약분해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C 약분돼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A 곱해주면 A제곱은 이거 그냥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만 남게 되는구나. A제곱은 없어지니까 C제곱 빼기 B제곱이 0인 것이고, 따라서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48번을 써보겠습니다. 48번. 코사인 A니까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그치요? 그래서 약분되는 거 약분하고 양변에 똑같은 거 그냥 수거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고요.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고요. 그래서 양변에 2R 곱해서 정리하고, 자, B 곱해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양변에 2C 그걸 곱하는 거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은 2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B제곱 빼기 C제곱이 돼야 되는 건가? 응? 둘 다 넘겨야 되는
그래야 보기가 좋아지는군요. 이걸 넘기려고 했더니 얘도 넘어오고 얘도 넘어와야 되네. 이 c제곱도 넘어와야 되고 마이너스 a제곱도 넘어와야 돼요. 얘는 지워지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b가 90도라고 쓸 수도 있고요. 변 b를 빗변으로 하는 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직각삼각형인데 각에 대해서 혹은 변의 빗변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여지가 없이 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5번. 자, 예제 8 갈게요. 예제 8. 코사인 법칙의 실생활의 활용. 딱 뭐가 주어져 있냐?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 각이 나타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20, 단위는 킬로미터. 여기 25, 그리고 여기 60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예요. 그치? 자, 그러면 20, 25로 하는 게 편할까? 4, 5로 하는 게 편할까? 4, 5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구해볼게요. 그럼 x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41인가? 21인가 21? 21? 이렇게. 그래서 이건 루트 21인 거고요. 그럼 얘는 5 루트 21이겠죠? 400 더하기 625 더하기 그거보다는 어차피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삼각 B라는 건 닮은 삼각형에서 일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구해놓고 벌리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단위가 너무 크다면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5, 4, 9 5, 4, 9 120도네. 그럼 코사인 120에 대한 처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은 25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30의 코사인 120이다. 그래서 코사인 120, 그럼 코사인 90 더하기 30이구나. 각변을 해가지고 사인 30으로 계산하겠다. 근데 부호가 2, 3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90, 30으로 계산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왕 이제 그래프를 배웠잖아요.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 가지고 그냥 판단해봐. 자, 120이라고 하는 건 90에서 30만큼 더 나아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90에서 30 뒤로 간 거랑 부호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변환이 아니라 얘는 코사인 60이랑 부호가 반대다 라고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코사인 120은 90에서 30만큼 더 간 값, 요 값을 나타내니까 90에서 30만큼 뒤로 간 이 값과는 반대 부호를 갖는다. 그래서
부호가 바뀐 코사인 60으로 보셔도 무방하겠다.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15가 되겠지? 15. 그래서 34, 49, 그리고 7. 하지만 답은 70이에요. 70. 7 쓰시면 안 돼요. 70까지 하고요. 잠깐 쉬어볼게요. 20분에 시작하자.